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선고됩니다. 선고 공판은 MBN 등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협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며 한국과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 사회장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각계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빈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에 선고됩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오늘 재판은 전 과정이 생중계되는데요. 피고인석에 선 김 여사와 재판부의 주문 낭독까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정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샤넬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10분 이뤄집니다.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선고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때와 같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체 공개됩니다. 공직자 출신이 아닌 인물에 대한 재판 생중계 결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재판부가 생중계 허가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금품들의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김 여사 선고 이후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네, 한미 상호 관세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잘 조율해 해결책을 찾아보려 한다며 대화가 열려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기자,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겁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한국과 상황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러 가는 길에서 짧게 발언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rom South Korea, are you encouraging tariffs? So we'll work something out. We'll work something out with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른손 엄지를 치켜 세웠는데요. 관세 문제에 대해 한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무역협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는 게시물에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발언을 한 건데요. 일방적인 관세 인상 통보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세부 내용을 놓고 한미 양국의 협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 관계자가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한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이유인데요. 미국의 관세 인하 대가로 우리나라가 약속한 대미 투자에 대한 법안,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대미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는 주말쯤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는 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갑자기 뒤집은 이유로 한국 국회를 지목했습니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국회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인상과 관련해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건 없다면서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에 급파해 우리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를 찾아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도적인 지체는 아니라며 올해 1분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달은 늘 정례적으로 새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달입니다. 12월 달은 그렇게 보냈고 1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 시간이었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는 하겠지만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검증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해 왔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관세 인상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었는데 미국은 왜 하필 우리나라만 꼬투리를 잡은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강재묵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것과 달리 기존의 법률안에서 행정규칙을 수정하며 투자 이행에 속도를 냈습니다. 日米は経済面でも最も緊密なパートナーでございます。7月の日米間の合意の誠実かつ速やかな実施も通じて 투자 대상을 고르기 위한 미일 간 협의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4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에 맞춰 대미 투자 대상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관세 협상 이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종이기도 하죠. 여야 모두에게 미국에 협조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한국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 그린란드 문제로 갈등을 겪은 유럽에서도 의회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They are using tariffs to give political pressure on us to sell Greenland. There will be no possibility for compromise until the threats. 동맹국이라도 언제든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신호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 하는 트럼프식 전략이 또 한 번 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5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온종일 출렁였지만 코스피는 관세 쇼크를 이겨내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00조 원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부과한 25% 관세 폭탄의 영향 탓입니다. 이후 11월부터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한시름 덜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현대차와 기아는 추가로 5조 3천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1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이나 유럽산 차량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분을 차값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세를 흡수해가지고 가격을 꼭 올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수익은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15% 관세를 바탕으로 세워놓은 올해 경영 계획도 다시 짜야 할 판입니다. 이 영향으로 현대차 주가는 장 초반 5% 가까이 떨어지는 등 온종일 출렁이다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이겨내고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내성이 커졌고 관세 이슈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업황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업종과 통신 서비스 그리고 금융 업종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한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경제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부동산 망국론을 경고했습니다. 대신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보시고 시장 반응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5일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4차례 게재한 뒤 나온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었던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책 신뢰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예정대로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힘으로 밀어붙여 조세 경감 정책을 연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 건 매물은 없고 가격은 뛰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 신축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사업장의 90%가 멈춰서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는 1200세대 중 전용 59제곱미터 매물은 단 1개. 그나마도 시세보다 1억 이상 비쌉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수는 10.15 대책 발표 전 7만여 개 수준에서 발표 이후 석 달 만에 5만여 개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 집 아니면 팔라며 연일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는 데는 매물 부족도 이유로 보입니다. 올 9일을 계약하는 것까지는 봐주마. 그런 정도까지만 여유를 해줘도 물건이 좀 나올 거라고. 하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대부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사를 나가야 집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사업장의 90%가 멈춰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합은 이제 지위 양도 금지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 이주비 부분이 특히 이주비 부분은 지금 당장 그 어떤 뭐 발등의 불이라 그럴까요? 상당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암시했지만 강력한 규제가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아 국민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법률권 인사와 시민들의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섭니다.
이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로 출당 위기에 몰린 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등 든든한 정치적 우군이자 멘토였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던 이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부터 공식 조문이 시작된 이후 법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고 한명숙, 김부겸 전 총리와 유시민 작가도 빈소를 찾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고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고 했던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십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를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인천공항에서부터 고인의 관을 맞이한 데 이어 상주까지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 공동주관으로 치러지는 이 전 총리의 기관 사회장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엄수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단식을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무 복귀가 임박하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가 다시 화두에 떠올랐습니다. 제명 확정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은 당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장 대표 복귀가 곧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임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해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한 전 대표의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제고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제명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먼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다 패자가 되는 거고. 하지만 한 전 대표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 측이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서면서 제명은 과하다는 중진들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한 중진은 조작 징계와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한 전 대표가 소명해야 지도부도 징계를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중진은 장외에서 당을 공격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민생경제 일정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가족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서울시의회에 보관해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 의원이 가족회사의 대출과 세무 상담을 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입니다. 김경전 서울시의원 친동생이 대표인데 지난 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청년 임대주택 공급 계약을 맺은 뒤 건물을 매각하고 282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시기와 겹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수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동생 회사의 대출 업무에 김 전 시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친과 다른 동생이 이름을 올린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김 전 시의원이 직접 세무 상담을 한 정황 역시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직접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회사가 어려운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입니다. MBN 취재진은 당시 해당 회사의 세무를 담당했던 세무사를 직접 찾아갔지만 김 전 시의원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자님 되세요? 저 기자님하고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저는 기자님하고 상대 못해요.
김 전 시의원이 왜 가족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보관했는지,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회사들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서울시 사업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추위가 다시 매서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더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9도, 천안이 영하 8.9도, 강원, 철원 지역은 영하 15.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내려가며 말 그대로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경기 남부 등 나머지 중부지방 대부분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 쪽의 찬 공기가 적극적으로 내려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산불 등 화재도 우려됩니다. 강원과 영남 동해안 지역에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전역을 비롯해 강원, 영남 내륙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추위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난 만큼 생활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쭉 이어지다가 일요일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레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만큼 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밤새 증언했습니까? 이 중요한 걸 그렇게 또 언론으로 어떡합니까? Do you think this is funny?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I'm 답을 해야죠. you are asking, and you're not allowing me to answer them. 그만하세요. Please allow me to 또 answer the 시작이야. questions. I just want to answer. 국회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일 로저스 대표는 예정된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나흘 뒤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2차 출석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대표가 지난 21일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레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 번째 요구에는 응한 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통상 3번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6일 로저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누구든지 통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로저스 대표가 30일 전에 다시 출국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출국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자진 입국 등을 이유로 출국 정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불러 자체 조사 과정에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국정원과 접촉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번복, 그 속내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떤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여야는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정부 입장을 듣고 당시 관세 협상 과정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동입장문이 오늘 공식 발표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힐 계획인데요. 이번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조 수석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새해 첫 기념우표가 오늘 첫 선을 보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엔 곰과 범, 소와 돼지 등이 순우리말로 표현된 귀여운 아기 동물 이미지가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일명 짝퉁 명품이라고 대놓고 광고하며 물건을 팔아온 일당 4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물량이 진품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가만 1,200억 원에 달하는데 3년 동안 단속을 피하면서 16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노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가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차 주인은 15억 원이 넘는 고급 주상복합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짝퉁 명품을 팔아 번 돈으로 산 것들입니다. 총책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22년 4월부터 3년 동안 중국에서 짝퉁 옷과 가방 등 7만 7천여 점을 몰래 들여왔습니다. 중국에서 이 가방을 들여올 때 가격은 1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가방을 시중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팔았습니다. 진품이면 200만 원 상당인 가방을 5분의 1 값에 파니 물건은 사이트에 올리는 대로 팔렸습니다. 이들이 번 돈은 3년간 165억 원. 진품으로 속였다면 시가 1,200억 원어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자체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이들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인터넷 연결 없이 보관하는 일명 하드월렛을 쓰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사들인 주상복합과 스포츠카, 호텔 등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몰수하려고 처분을 금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여성들의 필수품 생리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너무 비싸다 지적한 바가 있죠. 조사를 벌여보니 생필품 업체에서 비용 부풀리기로 가격을 올린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탈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17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다양한 회사의 생리대. 20개에 17,000원에서 2만 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40% 가까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저렴한 걸 쓰고 싶지만 또 몸에 뭐 좋은 거, 순면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매번 되긴 해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얼마 전 생리대를 콕 집어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거 좀 그만하시고 좀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를 그런 것도 살 기회를 줘야죠.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풀려 가격을 높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한 위생용품 업체는 특정 제품의 가격을 34% 올렸는데 특수관계법인에 5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세청도 생리대를 포함한 생필품 가격을 올린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17개 업체로 총 탈루 혐의 금액은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50% 올리며 1,500억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설탕 제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민 물가 안정과 시장 경제 정상화를 위해 생필품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뒤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시킨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에 어느새 한돈에 103만 원이 넘을 정도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값이 오르면서 가짜 금이 판을 치고 에어컨 로고에 금이 섞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작정 떼서 팔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어르신이 금을 팔겠다며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에 가져온 에어컨 로고입니다. 2000년대 출시한 에어컨 일부 기종의 로고가 순금이란 소식이 퍼지자 일단 떼어 가져온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 금이라고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근데 또 봤는데 금이 아닌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같은 연도에 같은 모델을 샀다 계속 얘기하셔갖고.
지난달에는 텅스텐으로 채워진 가짜금을 진짜로 속여 팔려는 외국인들이 활개를 쳐 업계에 경고문이 돌았습니다. 금값이 치솟자 가짜까지 기승을 부리는 건데 최근 1년 사이에는 2배 가까이 뛰어 한 돈당 10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금값도 장중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요즘 가짜 얘기 많이 도는데 팔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시죠. 대체 안전자산인 은도 소매 가격이 한 달 새 40% 넘게 오른 상황. 실버바 실물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금융상품인 실버뱅킹 가입자도 새해 들어서만 4,000명 늘었습니다. 실버뱅킹 잔액도 1년 사이 7배 넘게 늘어나 3,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은 이제 산업재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입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안전자산 열풍에 금과 은 시장 곳곳에서 과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컬렉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가운데 차량 문틈으로 살짝 보인 음료 한 병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바로 베트남산 코코넛 워터였는데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2~3천 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음료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재용 회장의 또 다른 별명 중 하나가 완판남이죠. 패딩부터 립밤까지 이재용 회장이 착용하거나 사용한 제품들 완판 사례가 참 많기 때문인데요. 브이로그 하면 보고 싶다, 나도 회장님 템 써보고 싶다, 이 물도 완판되려나 등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음료까지 또 하나의 이재용 아이템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국방부 홍보 채널에서도 차은우 씨가 출연한 4편의 홍보 영상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광고와 공공 영역이만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선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 규모인 200억 원을 일차은우라고 부르며 조롱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기부왕으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200억 원대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차은우를 기부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군인인데 국방부에 손절당했네, 국방부라고 이럴 줄 알았겠냐, 콘텐츠 아깝다 등 누리꾼들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멀쩡히 주차된 차량을 돌로 괴어놓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바퀴 주변에 큰 돌들이 놓여 있는데요. 쉽게 치우지 못하도록 접착제를 이용해 바닥에 고정해놨습니다. 차량 뒤편엔 검은색 차량이 가로막고 서 있기까지 한데요. 범인은 바로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되는데요. 연락처마저 남겨놓지 않아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저럴 거면 단독주택 살길, 피곤해도 엮이지 마세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마치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의 월드 투어 개최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콘서트는 이미 매진됐고 멕시코에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연을 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BTS의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외교적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BTS en inglés es muy popular entre las y los jóvenes mexicanos. Entonces le escribí una carta al primer ministro de Corea pidiéndole que venga más veces. BTS는 병역 의무를 위해 활동을 멈춘 지 4년 만인 오는 3월 20일 신곡 14곡을 담은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고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15만 명 규모로 공연 예정이지만 관람을 희망하는 인원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열한 매표 경쟁이 벌어지며 안표가 1,5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멕시코뿐 아니라 페루와 칠레, 미국 등 인근 도시에서까지 티켓 경쟁이 이어지고 팬들의 요구가 커지자 대통령이 나선 건데요. 국가 정상급 인사가 특정 대중음악 그룹의 공연 확대를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요청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예매가 시작된 북중미 공연 31회와 유럽 공연 10회 모두 일찌감치 매진돼 일부 공연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산업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투어 계획을 발표한 이후 48시간 동안 해외에서 서울로 향하는 여행의 검색량이 전주 대비 155% 증가했고 데뷔 기념일인 6월 13일 열리는 장소인 부산의 검색량은 무려 2375% 급증했습니다. 7월 파리 공연에도 숙소 검색량이 약 6배 증가하고 가격이 폭등했는데 BBC는 BTS의 복귀는 K-팝 산업 전반의 가치 상승을 촉발하는 촉매제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이른바 서해 구조물 3개 동 가운데 한 동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부터 철수를 시작해 31일 자정까지 이동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중국의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해사국이 발령한 해양 경고입니다. 서해에서 대형 해양 플랫폼을 현지 시각 어제 저녁 7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이동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중국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구조물 가운데 관리 플랫폼을 철수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도착 지점은 산둥성 북측에 있는 항구로 추정됩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구조물 이동의 공감대를 이룬 지 22일 만입니다.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그럼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교부는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아래 대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은 구조물 이동이 외교적 이유나 한국 요구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며 기업의 자체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中方企业正在实施移动管理平台相关作业，这是企业根据自身经营发展需要做出的自主布局调整。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구조물이 여전히 잠정 조치 수역 안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철거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나머지 2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동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얼마 전 맨몸으로 대만의 101층 건물을 오른 사람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도전 이후 이 남성을 따라하는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최근 미국의 유명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가 세계 최고층 빌딩 중 하나인 대만 타이베이 101 꼭대기에 올라 화제가 됐죠.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해낸 모습에 감명받은 걸까요? 최근 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알렉스 호놀드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호놀드를 따라 타이베이 101 건물 외벽을 오르고 인증 영상을 찍는 건데요. 장난삼아 건물에 매달려 보는 사람도, 운동복 차림으로 본격 등반을 시도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장난이든 진심이든 준비되지 않은 도전은 위험하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죠. 겨울 폭풍이 강타한 미국엔 거대한 얼음 조각에 차량이 파손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마치 무기 같은 무시무시한 얼음이네요.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우뚝 솟은 뾰족한 얼음이 보입니다. 차에 뿔이라도 달린 걸까요? 가까이서 보니 날카로운 얼음이 차 앞유리를 뚫고 꽂혀 있는 거였네요. 내부는 더 무시무시한데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얼음이 좌석 바로 옆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 폭설이 내리면서 빚어진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요. 하지만 일부 뉴요커들은 이런 상황마저 유쾌하게 넘기고 있다는데요. 눈 내린 도로 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까지 등장했다네요.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을 텐데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몰상식한 엄마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좌회전하는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뭔가 툭 떨어집니다. 불과 19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하마터면 뒷차에 치일 뻔했는데요. 황급히 운전석에서 내린 엄마는 아기를 차에 태웁니다.
문이 왜 열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기를 카시트도 없이 차에 태우는 건 불법인데요. 그대로 묻힐 뻔한 이 사건, SNS에서 영상이 퍼지면서 목격자가 나타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35살인 엄마는 중범죄인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고 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는데요. 아기는 다치긴 했지만 곧 회복할 수 있을 정도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될 경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반가운 일자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2만 8천 명을 신규로 채용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등은 1,000명 이상을 뽑습니다. 지난해 채용 계획보다 4천 명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는 2020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안정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배추와 무,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됩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걸까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었던 전남 한평군의 황금박쥐상이 금값 고공행진 속에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순금 162kg으로 만들어진 이 조형물은 당시 27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38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려 14배 이익을 거두면서 금테크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하나로 합쳐 인구 320만 메가시티로 만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이름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곧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첫 통합광역자치단체가 되는데요. 정치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 그 약칭은 광주특별시입니다. 하나로 합쳐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새 이름입니다. 그동안 광주전남특별시라는 약칭으로 불렸는데 전남을 앞세우고 광주라는 약칭을 넣은 겁니다. 전남에 두기로 했던 특별시청 주사무소 위치는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함에 따라서 청사는 순서를 동구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 이렇게 순서를 그 순서가 아니잖아요. 병기 순서를 통합사무소를 법안에 적는 순서를 말하는데 강기정 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은 물론 정부부처 이전 같은 특례 지원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합특별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주와 전남 사이에 이해득실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아이와 부모가 만날 권리는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부모의 방해로 아이와 부모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부모 따돌림 문제를 최하원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는 남편이 협박을 했다며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했고 아이들과의 만남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떨어져 살 때 상대방이 아이를 만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부모 따돌림입니다. 허위 신고를 해서 피해자 보호 신청을 했고요.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4달. 또 다른 30대 남성도 이혼 이후 1년 반 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당하게 거주지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거나 1년 반 동안 계속 찾아가긴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양육비 지급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면접 교섭권을 보장받더라도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법원이 운영하는 면접 교섭센터입니다.
헤어진 부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양육 부모가 약속 시간에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등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은데 문제는 이럴 경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면접 교섭을 일시 중단시키는 피해자 보호 명령이 허위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남용되고 있는 소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판단하시는 판사님께서 기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서로 보고 싶어 하는데도 억지로 떼어놓으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정체감의 혼란의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부모님과의 관계 이외에도 대인 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피해자들은 부모 따돌림 방지 협회를 만들었고 5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친했었는데 아이가 저를 낯설어하고 아빠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고. 밀착 취재 최하원입니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방은 한파 경보로 특보가 격상됐습니다. 오늘 아침 고성 향로봉이 영하 18.4도까지 떨어졌고요. 서울도 영하 9.4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날이 춥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한파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서울 전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고요.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춘천이 영하 13.8도, 대구 영하 4.4도로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전략.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 하는 트럼프의 협상 기술입니다. 공포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